타원입니다. 초점이고요. 자, 49x제곱 플러스 ay제곱이 1이는 이런 타원이 있습니다. 자, a 값은 알고 b의 값은 모르는 상태 미지수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f, p의 값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a로 표현 가능한데, 자, 중요한 거는 pf'에 내린 수선의 발 h에서 fh가 6루트1합니다. 그러면 타원은 두 초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삼각형 문제죠. 지금 OF의 길이도 초점의 좌표는 다 A로 표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F-F 다 초점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A로 다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PF-도 A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삼각형인 거지. 삼각형 뭡니까? 이게 FP, F- 그 삼각형에서 그냥 수선의 발 H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FH를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써서 PH의 길이를 그 다음에 HF-의 길이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삼각형 그 안에 삼각형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삼각형에 있는 기본 도형으로 다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 P의 좌표를 찾아야 되나? 그런 관점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 타원에서 두 초점과 관련되어 있고 임의의 점, 타원의 점에서 P에서 나오는 이 삼각형은 삼각형 자체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삼각형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 또 막 어렵게 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 포물선이 두 개가 있고요. 그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에서 각각의 초점을 지나는 원들을 뭐 할 수 있어?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원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C1의 중심이 있고 점 F를 지나는 원, 그 다음에 C2에 있고 점 F2를 지나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점이 3, 4분면에 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OP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도형입니다.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이 움직임으로 해서 두 원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쵸? 서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 얘기죠. 만났을 때 교점, 만났을 때 그 교점의 원점에서의 최대 거리를 구하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최대 최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는 P점이 움직이는데 그 P점을 하나의 문자로 표현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길이나 뭐 면적이나 이런 것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그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 가능하면 하나의 함수로 보시고 극대국수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된단 말이야. 미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보시라고 보고 한번 느껴보라고요. 지금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불가능하죠.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원이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움직이고 하나는 C1이라는 포물선에서 움직이고 또 하나는 C2라는 포물선에서 움직이는데 그럼 그 점이 서로 중심이 다른 문자로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점 P가 하나의 변수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걸 또 그 두 움직이는 원을 가지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교점을 찾아야죠. 이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서로 놔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수식어로 표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적 의미인지 도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OP의 제곱인데 이 P점이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돼서 그게 루트가 있어서 루트 없어져서 그 루트 안이 하나의 문자 2차식이든 3차식이든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렇죠?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함수의 최대 최소로 해설이 되겠지만 그건 안 되는 상황이야. 도형이 움직여. 그럼 뭘로 봐야 돼? 도형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계약적 의미로서 과연
어떻게 만나면 어떤 만남 상태에서 최대가 되겠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고민해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점 중심을 C1에 두고 그 거리에 따라서 그 반지름을 따라서 원의 그 변화를 한번 뭐 하시면 돼.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하면 문제가 쉽고 이걸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준선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포물선 문제고요. 초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선을 그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준선을 그으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 종류에는 상관없어요. 포물선이 나와 있는데 초점과 관련이 있다? 그럼 무조건 준선을 긋는 거예요. 그 준선을 긋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포물선의 임의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죠? 그 다음에 준선까지의 거리가 뭐하니까 같지 않습니까? 반지름으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은 Y축과 하나는 Y축과 준선과 동시에 접하는 거고 이쪽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아니 접하진 않겠구나. 그 준선에만 접하는 상황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를 항상 생각하실 때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의 문자로 표현 가능한지에 대해요. 그래서 표현 가능하면 함수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도형일 때는 우리가 극대국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계약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산술기하 문제예요. 물론 산술기하 문제도 함수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도형의 변화에 있어서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계약적 의미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포물선 나오고 초점 나오면 뭐 해야 돼? 주점 그어야지. 무조건 그어야 돼. 무조건. 긋는 순간 문제는 3점짜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약적 의미로서 어느 지점에서 뭐 하는지 OP가 최대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풀어요. 초점 나오면 준선 반드시 잊지 마세요. 문제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자 포물선이 나와 있고요. 포물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물선의 원의 중심과 포물선의 초점이 같은 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서 원이 나와 있으니까 원의 중심과 관련된 반지름을 반드시 이용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무엇을 풀든지 간에 준선을 활용한다고 준선을 활용하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선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F를 같은 길이로 A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긋고요. B에서도 수선의 발을 뭐하면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 A의 좌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F가 P가 AF의 중점인데 PF가 반지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을 이용한다는 건데 지금 그 반지름이 초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P이기 때문에 우리가 AF의 길이가 얼마냐면 P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P는 FA의 중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BF도 Q가 2대5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대5의 길이니까 그 다음에 BF의 길이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A점과 B점의 X좌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 X좌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의 X좌표를 집어넣어서 나온 Y좌표를 가지고 AFB의 그 삼각형의 넓이가 24인 거니까 그 넓이들이 다 P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죠? X좌표가 P로 표현되고 Y좌표도 P로 표현된 상태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4일 때 P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곡선 도형 문제는 항상 기본 개념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쉬워져요. 항상 그 방식으로 문제 푸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타원이고요. 타원의 임의의 점에서
초점과 연결해서 나오는 삼각형 PF F'의 그 삼각형에서의 접선과 그 접선의 수직인 법선, 그냥 법선이라고 그냥 수직인 직선이라고 합시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나올 만한, 물론 우리가 포물선에서 타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접선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우리가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초점을 단순히 그냥 그냥 초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빛의 관계를 통해서 초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포물선, 그 다음에 쌍곡선, 타원의 그 초점에 갖는 의미를 빛의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접선을 이해하고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각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빛이 어느 빛을 쐈을 때 F에서 그 밖으로 빛을 쐈을 때 F'로 온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PR의 직선과 PQ의 직선 L은 삼각형 F''F의 그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원이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과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 직선이 두 개 있는데 그 직선은 하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삼각형 PF''F의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하나는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에서 우리가 A 대 B는 C 대 D다. 외곽의 이등분선도 그 외곽의 이등분에서도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선에서의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 개념을 반드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차 수열이라니까 조금 더 쉽게 문제가 풀리겠죠. 길이 관계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나 이런 거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임의의 점 P에서의 그죠? 등차 수열이니까 임의의 점 P에서의 하나의 좌표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의의 점 P를 놓는 방식이 타원에서는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P점의 좌표를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놓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 점에서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각각의 x절편을 찾은 다음에 좌표화해서요. 그 다음에 그 좌표끼리의 길이 관계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해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두 가지 방법 다 도형적으로 갖는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원위에 원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원위의 점을 잡습니다. 타원은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잡는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이해하시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푸시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원이 나와 있고요. 원과 타원이 있습니다. 네, 만나는 점이 있대요. 그럼 이제 빨리 판단을 하셔야죠. 그 점의 좌표를 찾을 건지 아니면 작도를 통해서 혹시 위에 타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과 또는 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곡선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좌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개념만 갖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도를 잽싸게 해보시고, 작도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 원하고 타원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려보시고 연립해서 그냥 좌표 찾아서 구하는 게 빠르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타원의 초점과 원이 어떤 또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초점에서 임의의 점 P까지의 합의 길이와 관련해서 또 혹시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시고 관련이 있으면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개념으로 푸시고요. 정 안되면 좌표의 개념으로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삼곡선이 좌우 위아래로 매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두 초점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의 길이값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문제는 초점에서 그 쌍곡선 이외인 임의의 점사의 거리 P 입장에서 보면 PF와 PF''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PG와 PG''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QF와 QF''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QG와 Q'의 거리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들이 부족하니까 문제에서 PG 곱하기 QG가 8이고요. PF 곱하기 QF가 4라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식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 보면 초점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추측의 길이가 2라는 것만 갖고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두 쌍곡선을 연립해서 PQ의 좌표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초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게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원이든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쪽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시면 2차 곡선 문제는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y제곱 8x입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과 관련되어 있는 ABCD가 사다리꼴이죠. 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포물선 문제고 초점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주어진 선분이 다 초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선을 반드시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선을 긋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DF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 D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나온 그 길이도 6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초점이 2, 0이기 때문에 준선은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길이 관계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의 초점도 알고 초점의 좌표도 알고 그걸 통해서 D의 X좌표도 알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초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초점과 관련한 도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준선을 반드시 그은 다음에 그 준선 간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빠른 문제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길이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초점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초점과 그 주어진 포물선 내부의 선분 간의 관계는 준선을 이용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곡선 나와 있고요. 쌍곡선 일사분면이 위에 점피가 있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죠.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우리가 초점과 그 다음에 도형 위에 있는 점에서의 삼각형 만들어서 문제 푸는 거는 거의 모두 다 그 기본 성리를 이용하라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F'가 초점과 P에서 이어지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나오는 그 넓이를 구하시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관계를 쌍곡선의 기본 성리를 활용해서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큰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13번, 14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자, 13번은 3점짜리니까 한번 혼자서 풀어보시고요. 14번 문제는 자, 타운 문제입니다. 초점이 나와 있으니까 초점과 타운 위의 점 PQ가 되어 있고요. 물론 Q는 PF 직선이 타운과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점이 나와 있으니까 PF와 P'의 합과 또는 QF와 QF의 합이 2A다. 주축의 길이의 합과 같다를 활용해서 둘레의 길이 12루트2가 나와 있으니까 PF 또는 P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넓이를 구하려면 Q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QF와 QF의
둘레의 길이가 12루트의 절반 6루트이기 때문에 그들 관계를 통해서도 직각삼각형 이용하면 QF-를 K라고 놓으시면 QF도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피타고라스 써서 K값을 구하시면 삼각형의 넓이는 PF 곱하기 PQ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원의 초점과 관련된 문제 나오시면 항상 PF 더하기 PF-가 2A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이 PF의 중점이랍니다. 자, 초점도 그렇고요. 아니, 타원도 그렇고요. 쌍곡선도 그렇고 중점이 나오면 반드시 원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타원 안에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원점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OF-와 OF의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각형 안에 그 내부에 OM이 중점이면 중선 정리를 정리할 수가 있죠. 1대1은 1대1이고 중점은 중점이고 뭐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MO의 길이가 PF의 길이가 되고 수직 관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식간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뭐 AB와 초점 관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중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중점이 나왔을 때 원점이죠. 이 그림에서 원점에서 중점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삼각형 안에 1대1의 닮은 관계, 1대2의 닮은 관계를 확인해서 문제를 푸시면 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 좀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쌍곡선 나와 있고요. 쌍곡선, 자, 이쪽, X좌표가 왼쪽에 있는 쌍곡선의 이미지를 피해서, 초점까지 그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원의 이미지 Q가 있고요. Q는 당연히 움직이는 점이고요. P점도 움직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원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FQ 길이의 최대값이 14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값은 계속 변하는데 그 길이가 최대일 때입니다. 원도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Q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F점은 정점입니다. 그래서 원 밖의 점이죠. 원 밖의 점의 의미입니다. 원 밖의 F는 원 밖의 점이에요. 다만 원이 뭐하고 있을 뿐이야? 반지름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죠. 그런 상황에서 FQ 원의 임의의 점과 원 밖의 점과의 길이가 최대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으로 선을 연결을 해야죠. 그 선을 지나서 나가는 그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원의 임의의 점에서의 외부의 점과의 최대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당연히 FP는 연결을 하고요. 그 쭉 더 연결해서 원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길이가 14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PQ는 반지름 아닙니까? 그래서 PF 더하기 PF-가 14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곡선이죠. 그럼 PF-PF-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쌍곡선 초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PF-와 선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 밖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막 복잡하게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도형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만 쏙 빼서 문제를 푸시면 뭐 암산으로도 바로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타원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초점에 좌표가 P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타원 방정식 정리해서 푸시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평행이동 했으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초점 구해서 같이 평행이동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중에 일사분면에 있는 걸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은 B라고 했고,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직선에 대한 이해는 뭐 아주 기본이죠. Y는 M의 X-4라는 직선을 보는 순간 사형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형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물선과 직선 관계에서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그 포물선의 내부라고 해야 되나, 그 내부를 지나는 직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직선이 초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8번 같은 경우는 그 직선이 사형을 지나는데 초점이 사형이라고 장담을 못하죠. 초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지 않은 직선과 포물선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 포물선이 가지고 있는 길이 관계를 가지고 포물선의 임의의 점에서 초점 간의 거리와 준선 간의 거리가 같다라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선이 초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잠시 착각을 하셔가지고 초점을 지나지 않은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초점을 지나지 않으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 2차 함수 풀듯이 그냥 푸셔야 돼요. 세 점에 무게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세 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 점의 A, B, C의 좌표를 주어진 M이나 P로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이 또 초점이라고 했으니 P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의 관계, X좌표는 X좌표끼리의 관계, Y좌표끼리는 Y좌표끼리의 관계, 그렇게 해서 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문제의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타원이 있고 초점이 있고요. 뭐 길이 조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타원의 기본에 대한 얘기죠. 좌표로 푸는 문제일 일은 없고요.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F에서 Q까지 선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F-Q와 FQ의 합이 2A, 즉 12를 활용해서 둘레 길이를 다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 개념 가지고 해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석할 때는 무엇을 구할 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무엇을 구하는지가 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20번처럼 무엇을 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도형 같은 경우 이런 2차 곡선에서는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주어진 상황을 보면 반지름이 주어진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이 있고요. 그 타원과 원이 서로 뭐하고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원의 초점이 그 원의 양 끝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관계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접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접선이에요. 타원의 접선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뻔한 거죠. 첫 번째 원하고 접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OP에 수선의 발을 연결하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점 P점은 타원이죠. 타원의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점 F''와 F에서 선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PF와 PF''를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의 합이 2A다 정도는 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각도가 이미 6분의 5파이라는 각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과 동시에 각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주어진 OP와 그러니까 POF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이 주어지면 그 도형의 상태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보조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필수선입니다. 반드시 그어야 되는 선들이에요. 그런 선들을 긋고 나면 문제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어보시고 나면 20번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초점이고요. 초점과 초점 두 점과 그 다음에 타원의 의미의 점에서의 점 간의 관계입니다. 삼각형 그려지는 거죠. PF-P 관계고, 이런 내부 안에 있는 삼각형 문제는 타원의 가장 기본 개념 PF 더하기 PF-가 2에 있다는 값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언제든지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쌍곡선 나와 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쌍곡선이 주어지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구하는데, 자, 19번처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먼저 주어진다고 해서 a가 3이고 b가 루트 3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해서 a분의 b는 ab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19번 문제에서 a는 3k이고요. b는 루트 3k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모르는 게 a, b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죠. 자, 비례관계 k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비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점 f가 나와 있습니다. a제곱과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하나의 관계식을 이루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상태에서 그 미지수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완벽하게 쌍곡선이 그려집니다. 쌍곡선을 그릴 수 있으므로 문제 풀 때 잽싸게 쌍곡선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2차 곡선 문제는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 파악을 한 후에 문제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점 F를 지나고 수직인 직선의 쌍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 공식 써서 구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